이어서 변상욱의 기자 수첩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까요? 글쎄요,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왔는데 또 이석기 의원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면 왜 저 사람 얘기를 또 안 하나 하고 또 그러실 것 같아서 네. 이야기거리도 해야겠는데 많고. 명확하게 다 드러난 게 있으면 얘기하기가 좋은데 아직은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이제 사법부의 몫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각종 증거와 증인 그리고 참고인들의 발언들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게 살펴보시면서 신중한 자세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국민 누구나 진보든 보수든 급진주의든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당원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 의해 임명된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이 나라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킬 책임이 아주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유죄든 무죄든 간에 이석기 의원이나 통합진보당 내에서의 논의 내용들이 국민의 상식 수준으로 만약에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좀 드러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무죄와 관계없이 또 정치적인 책임도 있는 거죠. 네네. 다만 이제 지금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다라고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당을 해산해야 된다, 정당 해산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너무 앞서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당 해산 자꾸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의도 자체가 이석기 의원 사건을 진보당 해산, 전체적인 진보 세력의 제압 여기에 이르도록 어떻게든 길게 가져가면서 확대시키려는 그래갖고 국정원 사태를 완전히 덮으려는 전략 전술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더구나 보수단체도 아닌 같은 정당끼리 국가의 공당끼리 서로 저 정당 해산해야 돼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또 통합진보당 내에도 사실은 생각이 다 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의혹에 머물러 있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당 하나를 통째로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도 역시 적절치는 않습니다. 물론 통합진보당이 국민을 향해서 더 분명하고 세세하게 해명하고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개혁 조치도 하고 또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사죄도 하고 이런 결단이 요구된다고도 하겠죠. 네, 지금 전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이 내란 음모 혐의. 이 내란 음모라는 말이 주는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네, 예.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도 몇 번 있었죠? 많았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이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네. 1949년에 국회 남로당 프락치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남로당 의원 정재한이라는 사람이 월북한 남로당 박헌영에게 프락치 비밀 공작 보고서를 암호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보냈다. 그걸 증거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북한 공산정권과 내통했다. 이건 내란 수준이 아니라 간첩죄입니다, 사실. 예. 간첩죄가 적용된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좌익 정당과 좌익계 사회단체 133개를 불법으로 선포하고 이후에 좌파 단체들이 이제 합법적인 기반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고등법원에 가서 2심 재판을 받는 중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인민군에 의해서 관련자들이 다 풀려났고 한 명 빼고는 다 월북했습니다만은 이 이제 프락치 사건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수사에 나섰고 이 프락치 사건을 파헤친 사람들이 또 하필 반민특위에 의해서 친일파로 낙인 찍혔던 또는 구속됐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반민특위를 해산시키려고 와해시키려고 일부러 꾸민 공작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데 다 북한으로 넘어가고 또 관련자는 또 갑자기 죽어버리고 특히 핵심적인 그 여자 간첩이라고 하는 증인이 있었는데 네. 느닷없이 사형당하는 바람에 지금 사건 자체는 미궁입니다. 그다음에 1966년 1월에 김두한 의원의 한국 독립당 내란 음모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김두한 의원이 긴급 구속됐는데 이번 사건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들도 있습니다. 김두한 의원이 을지로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서 한독당 선거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정부를 뒤집어 엎을 전복을 논의했다. 이런 혐의인데요. 네. 한국 독립당은 국회의원이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 네. 그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4.19 세대가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5단계 혁명 음모 계획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학생과 노동자를 동원해서 정부를 전복하자.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는 전기밥솥으로 폭탄 만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김두한 의원 사건에서는 이 각종 그
뭐라고 하나요? 이 화염병 등 폭발물 제조 음모까지 있었다. 이런 게 등장했죠. 그래서 뭐 신문 제목을 보면 그때 폭발물 100여 개 제조, 북한 산성에서 실험까지 뭐 이런 제목도 있을 정도로 섬뜩한 제목의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법정에 가서는 결국 증거가 미비하고 이 사람들은 그럴 능력도 전혀 없다고 인정받아서 다 무죄로 풀려났죠. 네. 예. 사법부의 판단을 이제 기다려야 하는데 변 기자께서는 내란죄 적용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어떻습니까? 뭐 내란죄 적용이 쉽지 않다고 얘기하면 또 당신도 뭐 종북 세력이냐 다 요새는 그러는 마당입니다만은 내란죄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형법이 규정한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라고 돼 있습니다. 네. 국토의 참절이라는 뜻은 국가 영토의 전부나 또는 일부분을 점거를 해서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해서 국헌문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를 의하지 아니하고 그걸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는 것. 이걸 말하는 건데 파출소를 점거한다는 게 여기에 해당되느냐. 그 문제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토론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유심히 이제 보셔야 할 사항은 이야기되는 이런저런 혐의들이 과연 지금 말씀드린 참절이나 문란,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지 그 일을 가능하게 할 만큼 구체적으로 계획이 짜져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그걸 해낼 수 있다고 상상할 수는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죠. 법원의 판단도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국민이 지켜볼 문제는 우리가 진정한 진보 세력을 정당 정치에 잘 분별해서 들여보내고 진보와 종북 세력을 판별해낼 수 있을 것이냐의 이제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안 당국과 여권이 정치적으로 종북하면서 야당과 진보 세력 전체를 종북에 연결지어서 뭔가 처리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보수 언론이 이걸 어떻게 거두는가 하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국민은 과연 국가 안보에 필요한 조치. 이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 정도의 조치는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번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사상 검증을 벌이려고 하는 두 개를 갖다 과연 명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이. 그래서 이것이 무분별한 사상 검증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국민이 나서서 과연 거부할 건 거부하고 막아줄 수 있을 것인가, 막아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또 국민의 결단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변상욱의 기자 수첩이었습니다.